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있죠? 자, 오늘은 점유권 할 차례네요. 37페이지입니다. 문제로서는 적게 나올 때는 한 문제, 많이 나올 때는 두 문제까지 나옵니다. 자, 우선은 앞쪽에는 기초 문제이고 제일 중요한 게 자주와 타주,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 다음에 점유보호청권 이렇게 됩니다. 자,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문도 꼭 읽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조문은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번을 보실까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는 기초적으로 무슨 말이냐. 지금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금 소유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땅 위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세입자죠. 자,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을도 점유자, 갑도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 갑은 간접 점유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건물이 아니고 부지 있잖아요. 이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자는 누구냐? 이때는 임차인은 점유자가 전혀 아니고 건물 소유자가 부지의 점유자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건물에 대해서는 세입자도 점유자, 임대인도 점유자, 근데 건물 부지에 대해서는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지 세입자는 부지 점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지 않더라도 부지에 대한 점유가 인정된다.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갑이 토지를 점유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 을은 개시 사실을 알아야, 개시는 사망입니다. 아버지의 사망 사실, 상속 개시 사실을 알아야 아버지의 점유권을 승계한다. 틀렸죠? 상속은 법률 규정에 의한 승계이므로 뭐 알았냐 몰랐냐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피상속인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즉시 승계가 되는 것이지 사망한 사실을 알아야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이런 이야기네요. 무슨 말이냐.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주인인데, 자, 지금 주인이 빌려줬습니다. 지상권 설정을 하고 전세권을 설정을 해서 빌려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시면, 그죠?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관계를 점유, 매개 관계라고 합니다. 매개 관계. 그럼 이 사람은 직접 점유자, 빌린 사람은 직접 점유자, 빌려준 사람은 간접 점유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점유권이 있습니다. 자, 빌려주고 빌리는 관계는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런 관계입니다.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3번은 맞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즉 갑을 이야기하죠. 갑은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맞네요. 자, 4번에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이지만 점유 보좌는 점유자가 아니다. 맞습니다. 간접 점유는 보세요. 간접 점유는 지배를 하지 않아도 점유권을 가지는 점유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간단하게 가게가 있습니다. 가게. 자, 가게 주인은 갑입니다. 근데 을이
아가씨로서 가게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로서 점유보조 관계라 합니다. 점유보조 관계. 그러면 이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합니다. 주인을 점유주라고 하지요. 이렇게.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지배는 하고 있지만 점유권이 없는 사람을 보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유권이 없고 오히려 점유주한테 점유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간접 점유하고 점유보조는 반대네요. 점유보조는 지배하는데도 점유권이 없고 간접 점유는 지배 안 하는데도 점유권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네요. 5번에 점유권에 기한 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틀렸어.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이야. 뭐 시계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이 시계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를 하고 있는데 갑이 갑자기 침탈을 해가지고 뭐 뺏거나 훔쳐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아무리 주인이지만은 이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강제로 침탈해서 뺏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을의 점유권이 침해됐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을은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점유권에 의해서. 그럼 을이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를 할 때는 판사는 을에게 점유권이 있고 점유권이 침해됐냐 안 됐냐 그것만 판단하지, 그죠? 소유권이 있냐 없냐는 재판 대상이 아니에요. 왜? 우리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나 처분권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말로 원고가 원하는 것만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원고는 점유권이 침해됐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을이 점유권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판사라는 사람이 갑은 소유권이 갑에게 있네, 본권이 갑에게 있네 하면서 을리는 소송에서 졌다 이렇게 재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점유권으로 소송을 했을 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판사는 재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점유권으로만 재판을 한다. 그래서 5번 X입니다. 자, 6번에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한테 지원되는 경우에 을만이 간접 점유자다. 자, 갑이 을로부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주인이다, 그죠? 주인이고,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임차인이네.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인데 병에게 전대를 해버렸네요. 전대차를 했다. 그래서 집이 이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원래는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동의를 안 해줬어.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직접 점유를 하고 있고 현재 살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는 간접 점유를 하고 있고 여기도 간접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합니다. 여기도 매개 관계, 여기도 매개 관계, 그죠? 그래서 최초에는, 그죠? 간접 점유, 직접 점유였다가 다시 전대를 해버리면은 간접 점유, 직접 점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도 매개 관계, 전대차도 매개 관계. 그래서 간접 점유 2명에 직접 점유 1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을만 간접 점유다. X죠. 갑도 간접 점유다. 그래서 6번은 X입니다. 자, 7번에 1번에 보시면 주인법의 대항력권인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주인법의 대항력권으로서 점유, 인도 이것은 간접 점유, 직접 점유를 따지지 않습니다. 맞고, 취득시효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간 점유를 하면은 취득시효 하는데
이때 점유는 직접 간접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간접, 직접을 구별하지 않고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4번에 직접 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침탈된 것은 아니다. 침탈.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으로서 간접 점유이고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으로서 직접 점유자입니다. 이 사람이 직접 점유, 이 사람이 간접 점유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갑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양도를 해버렸다니 됐네요. 임의로 양도를 해버렸어. 병한테 이렇게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럼 을이 갑의 의사에 반해서 임의로 양도한 이게 침탈이냐 이 말. 침탈. 갑의 점유권을 침탈한 것이냐. 원래는 을도 직접 점유, 갑도 간접 점유로서 점유권이 있잖아요. 근데 갑이 허락 안 받고 을이 임의로 양도하는 것이 갑의 간접 점유를 침탈을 한 것이냐 이 말이다. 침탈. 아니죠. 침탈이 아닙니다. 침탈이 아니다. 만약에 침탈이 돼버리면 갑은 점유권에게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때는 반드시 침탈이 돼야 합니다. 뭐 침탈이 되려 하면은 절도, 강도, 위법한 강제집행 이렇게 돼야 침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직접 점유자가 임의로 양도하는 것은 침탈 자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갑은 어느 누구에게도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3번은 맞네요.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그 점유 이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맞네요. 자, 점유 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를 이야기합니다. 이때는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다 인정이 됩니다. 4번이 X네요. 자, 이번에 점유 매개 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 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자, 여기 아까 보시면 지금 점유 매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뭐 임대차를 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뭐 이렇게 해도 간접, 직접 관계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의 관계,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여야 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무효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임대차가 무효로 되더라도, 그죠? 임차인은 직접 점유, 임대인은 간접 점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점유 매개 관계는 반드시 유효일 필요는 없다.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7번에 4. 자,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실까요? 1번에 점유자의 특정 성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조정할 때는 하자도 성계한다. 이거는 뭐 199조 조문 그대로입니다. 자, 특정 성계인이 자기 점유와 전 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는 하자까지도 한다. 뭐 그거는 이런 이야기죠. 하자까지도. 조금 지우고 한번 해볼까요? 자, 예를 든다면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만약에 20년을 지금 점유한다고 봅시다.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10년, 을이 10년 이렇게 이제 보태서 20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자, 이때 이제 을이라는 사람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는 점유를 분리시키 가지고 자기 것만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앞 사람과 합하는 것을 병합이나 성결합니다. 해가지고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그죠? 앞 사람과 합해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악이다. 악이로 갑이 10년 점유하고 을이 선의로 10년을 점유했다. 그러면 성계를 할 때는 하자까지도 성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자까지도 성계한다고. 자, 그러면 직급만 주장할 때는 10년 이렇게 주장하면 되잖아요. 10년이 아니고 참 선의 10년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 근데 앞 사람과 합해서 주장할 때는 요 선의는 하자가 없고 악에는 하자가 있거든요. 그럼 하자까지도 성계를 해보니까 즉 맑은 물에 흙탕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전부 뭐요? 악의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조심하세요. 그래서 이때는 을은 상속이 아니고 특정 성계일 때는 그죠? 자기 것만 주장해서 1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합해서 20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기 것만 주장할 때는 선의, 합해서 주장할 때는 악의로 20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1번 맞고, 이번에 상속인은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에 비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하고 자기만의 점유는 주장하지 못한다. 새로운 권한, 이게 중요하죠. 새로운 권한. 만약에 여기 이제 갑이 아버지고 을이 만약에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악의로 10년 점유하다가 사망하시고 그 다음에 아들이 선의로 10년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선의로 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권한이 될 수 있겠냐? 우리가 이제 이게 상속이 돼 버리면 이게 분리해서 주장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아버지 거하고 항상 합해서 주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99조 점유의 분리와 병합 규정은 포괄성계 상속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는 그죠? 합해서 아들은 20년을 주장해야지 자기 것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것만 주장하려면 아들이 새로운 권한으로 점유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권한. 따라서 아버지는 그죠? 임차인으로서 10년을 점유하다가 을이 상속을 했는데 을이 주인으로부터 사버렸단 말이에요. 사버린 요걸 새로운 권한으로 합니다. 그죠? 새로운 권한으로 사가지고 아들이 점유하면은 그죠? 그때는 바뀐다 이 말입니다. 사가지고 해버리면 그죠? 새로운 권한으로 했다. 자, 그래서 새로운 권한으로 해버리면 아들은 자기 것만 주장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기 이제 악이나 선의보다는 상속일 때는 자, 여기 다시 보겠습니다. 갑은 아버지고 을은 지금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10년을 점유하고 아들이 10년을 점유했는데 아버지는 타주로 점유했고 아들은 자주로 점유한다고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주로 점유한다. 그러면 아버지는 임차인으로서 타주로서 점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러다가 사망을 해버렸어. 사망을 하면 을이 10년의 자주로 점유할 수는 주장할 수는 없어요. 아버지 거하고 합했어. 그래서 20년의 타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을은 20년의 타주. 그래서 10년의 아들은 10년의 자주 이렇게는 주장할 수 없고 20년의 타주 이것만 주장할 수가 있어요. 점유 분리가 안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포괄성계의 경우에는. 그 10년 자주가 안 되고 20년 타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들이 새로운 권한으로 해버렸어. 새로운 권한. 즉 아들은 사버렸습니다. 사버렸어. 여기 새로운 권한이야. 그 새로운 권한으로 아들이 점유를 시작했다면 10년의 자주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새로운 권한이 없으면 아버지 점유를 그대로 성계를 하고 새로운 권한으로 점유하면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상속인은 상속 외에 새로운 권한이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해야 하고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지 못한. 틀렸네요. 상속 외에 새로운 권한이 있다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이래 맞잖아요. 틀렸고 2번 3번에 사실상 지배가 계속되는 한 점유할 권리의 소멸로 점유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맞습니다. 지배가 계속되면은 점유할 권리는 본권이거든요. 본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점유권이 따라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소유권이 소멸한다고 해서 점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자주와 타주가 나왔네요. 자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와 타주. 자, 한번 정리를 합시다. 자주와 타주. 자, 우선은 요거는 소유의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소유의 의사를 가지면 자주, 없으면 타주 이렇습니다. 근데 소유의 의사는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평가됩니다. 즉, 실제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가 기준이 아니고 실제와 상관없이 주변에서 일반인들이 평가했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기준입니다. 주관적이 아니고 객관적이 기준이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을이 지금 어쨌든 간에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 첫째 도둑놈이다. 도둑놈은 무조건 자주입니다. 무조건. 실제로 가난한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훔쳤다. 즉 실제 소유의 의사가 없더라도 남들이 봤을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도둑놈은 언제나 자주.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빌렸어. 빌렸다는 것은 남들이 봤을 때도 소유의 의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빌렸다. 빌리는 개념에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사는 사람, 매수인. 매수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유의 의사로 사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게 매매가 됐습니다. 매매.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는 우선은 아무 소리 없으면 자주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매매가 이게 무효가 돼 버렸어요. 무효. 그럼 무효가 돼 버리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했다면은 타주. 무효임을 전혀 모르고 개시했다면은 자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무효가 아니고 취소나 해제가 돼 버렸단 말이죠. 취소나 해제. 취소나 해제가 돼 버렸다. 취소 해제. 취소 해제. 취소 해제. 자, 무효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취소와 해제는 을이 반드시 알게 됩니다. 그때는 무조건 뭐요? 타주가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타주. 이렇게 무효와 취소.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1번의 점유가 타주인지 자주인지 여부는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X죠. 내심의 의사, 즉 실제 의사, 즉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평가, 객관적인 권한으로 결정합니다. 1번은 X. 이번에 타인 소유 토지임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한 자. 자, 우리가 타주가 되는 것은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밖에 없어. 타주가 되는 것은 두 개밖에 없다. 자, 요 매매가 무효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했거나, 그죠? 취소, 해제된 경우에 매수인의 점유는 타주이다. 요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 더 보탠다면은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를 개시했다. 이때도 우리는 타주가 됩니다. 총 타주는 세 가지네요.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로 되는 것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
취소, 해지된 경우에 점유 개시.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점유를 개시. 이렇게. 그런데 갑의 토지가 타인 소유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했다. 이거는 타주가 아님을 조심해야 됩니다. 타인 소유임을 알고.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임을 알고 매수해서 점유를 개시해도 여전히 자주입니다.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해서 점유했다. 이때는 여전히 자주입니다. 여전히 자주. 이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매수인의 점유가 타주로 되는 건 3개밖에 없어. 무효임을 알고 취소, 해제됐다.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요 3가지. 취소, 해제를 빼버리면 2개. 무효임을 알고 점유를 개시. 처분권이 없음을 알고 개시. 그러나 타인 소유임을 알고 개시. 이거는 자주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X. 자, 3번에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했다. 자, 임차는 빌린 거 아닙니까? 빌린 자의 점유는 무조건 타주이다. 맞고,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분묘의 소유자에게 기지에 대한 자주 점유가 인정이 된다. 분묘기지권자의 점유, 이 말입니다. 분묘기지권도 땅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고 사용권입니다. 그럼 사용권은 일종의 지상권하고 똑같잖아요. 빌린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빌린 자의 점유이기 때문에 타주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그죠? 분묘기지권의 경우에 분묘의 소유자에게 그 기지에 대한 자주 점유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타주 점유가 인정이 된다. 틀렸고. 5번에 갑이 토지를 타주하다가 사망한 후에 상속인 을은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닙니다. 상속을 새로운 권한으로 하여 자주로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이건 안 됩니다. 그 상속 외에 새로운 권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갑이 토지를 타주로 점유하다가 여기 있네요. 그죠? 아버지가 타주로 점유하다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 을은 상속을 새로운 권한으로 삼아서 자기 점유도 자주다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 자체는 새로운 권한이 아니에요. 상속 외에 샀다든지 이런 새로운 권한으로 해야 자주로 전환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에 타주인 피상속인, 즉 아버지를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한에, 자, 이때는 새로운 권한 상속이 아니죠. 상속이고 매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권한 매매에 의해서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하면은 그때는 자주로 전환. 그래서 5번하고 6번은 정반대니까 기억하십시오. 상속은 새로운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로 전환이 안 되고, 상속 외에 매매 등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했다면 자주로 전환이 된다. 자, 7번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받아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까지를 매도인이라 합니다. 매도인. 자, 이 사람이 매도인 아닙니까? 그죠? 매도인. 자, 매도인의 점유는 잘 보세요. 매매하기 전에는 완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주였잖아요. 그죠? 자주였습니다. 근데 매매를 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전제로 점유하기 때문에 그때는 타주로 전환이 됩니다. 이렇게. 매매 전에는 자주, 매매를 하고 난 후에 점유는 타주로 전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맞네요. 자,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하다 인도 의무를 지고 있는 자, 즉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로 전환된다. 맞습니다. 자, 8번에 타주라도 새로운 권한에 기해서 좀 전 했네요. 임차인이라도 새로운 권한에 기해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 자주가 된다. 이때 새로운 권한은 주로 매매가 되겠습니다. 타주 점유는 임차인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임차인으로서 타주를 하다가 매매를 해버리면, 즉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그때 점유를 시작했으면 그때부터는 자주가 된다. 자, 9번에 점유 매개 관계의 직접 점유자는 타주다. 맞네요. 그죠?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임대차를 생각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점유 매각관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 갑이라는 사람은 주인으로서 임대인이고, 을은 지금 임차인이단 말이야.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은 직접 점유자고,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입니까?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주 점유자이고, 이 사람은 빌린 자이기 때문에 타주 점유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다 이렇게 돼 맞죠, 그죠? 그래서 9번은 맞네요. 자, 10번에 갑이 을과의 명의 신탁에 따라서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을 명의로 등기했다. 갑은 신탁자, 을은 수탁자. 자, 명의 신탁에 쓰는 당사자끼리는 언제나 신탁자 갑이 소유자입니다. 따라서 을은 수탁자 을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수탁자 을의 점유는 타주이다. 이래 맞죠. 10번은 X입니다. 11번은 상당히 초과, 뭐 좀의 초과, 상당히 초과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야기 자체가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지금 1억으로 100평으로 지금 을에게 지금 매매를 했습니다. 팔았어. 자, 근데 을이 등기부상 면적은 100평으로 요리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상당히 초과를 해가지고 이것도 매매 대상처럼 해가지고 을이 이거를 점유했단 말이야.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지금 전혀 매매 대상이 아님에도 매수인이 점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타주가 됩니다. 당연히 타주. 그래서 11번도 틀렸네요, 그죠? 상당히 초과된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고 점유하는 것은 초과 부분의 점유는 자주가 아니고 타주이다. 그러나 좀에 초과했어. 그래서 100평이 요건데 등기부상 여기까지 100평이라고 생각하고 좀에 초과해서 여기를 매수인이 점유했어. 이거는 충분히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소유하려는 의사로 점유했기 때문에 이때는 자주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해서 점유했다. 타주. 좀에 초과해서 점유했다. 자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도 X가 되겠습니다. X.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자, 거기까지가 점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점유의 모습. 그 다음에 이제 39페이지 점유권의 효력을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추정력을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와서 자주인지 타주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자주로 추정. 맞네요. 자주로 추정. 거기 197조 위에 있네요. 자, 소유의 의사로 추정. 즉, 자주로 추정. 요리 돼 있잖아요. 이번에 타인의 부동산에 대한 악의의 무단점유. 자, 악의의 무단점유는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는 무조건 자주 추정이 깨어진다. 즉, 타주점유다. 맞고. 자, 3번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 행위 기타 법률 요건이 없음을 알면서 무단함을 점유. 이게 되는 악의의 무단점유. 그래서 2, 3번은 악의의 무단점유가 나오면은 무조건 타주점유, 자주 추정이 깨진다. 맞고. 자, 4번에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등과 같은 자주 점유의 권한을 주장했으나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샀습니다. 사서 점유했으니까 자주입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매매 사실이 없어. 그렇더라도 타주로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주 추정이 깨지지는 않는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자주 권한을 주장했으나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자주 추정은 유지가 된다. 그래야 맞습니다. 3번은 X. 자, 이번에 선의의 점유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판결이 확정된 때가 아니고 소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거기 위에 197조 2항이 있네요.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는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추정이 아니고 본답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5번도 틀렸네요. 판결 확정된 때가 아니고 소 제기된 때. 6번에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되잖아요. 197조 1항 보세요. 소유의 의사 추정, 선의 추정, 평온 추정, 공연 추정인데 무과실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7번에 평온 공연은 추정된다. 위에 맞네요. 좀 전에 그죠?
자, 8번에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르더라도 성계가 증명되면은 계속은 추정된다. 198조거든요. 무슨 말이냐?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갑이 20년간 점유해가지고 취득세를 주장해요. 근데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무척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때는 갑이 최초로 점유했다, 현재 점유하고 있다, 두 개를 입증하면은 20년 계속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달라요. 그죠? 여기는 갑다시고 여기는 갑입니다. 10년 갑다시가 10년 갑이 요렇게. 자, 이때도 20년 추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자, 이때는 갑다시가 최초로 점유, 갑이 현재 점유, 갑이 갑다시로부터 점유를 승계했다. 이 세 가지를 입증하면은 전후 양 시점에 점유자가 달라지더라도 20년간 계속된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그래서 8번은 맞네요. 자, 9번에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점유 추정력이라고 있잖아요. 점유 추정력. 점유 추정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산이다. 이게 시계입니다. 시계. 자, 시계는 갑은 지금 시계를 차고 있고 을은 지금 입만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토지야. 토지. 자, 토지에 대해서 갑은 등기를 하고 있고 을은 농사를 짓고 있고 병은 역시 강력한 입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자, 동산의 경우에는 서로 내 시계다 이렇게 됐을 때는 입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보다는 차고 있는 게 훨씬 유리하잖아요. 점유하고 있으면 시계의 소유자로 추정된다. 이거를 추정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동산의 경우에는 점유하는 자가 장땡입니다. 점유자. 그래서 점유를 하면 권리자로 추정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등기도 추정력이 있고 점유도 추정력이, 이 사람은 어차피 입만 있으니까 집에 보내야 되고, 그죠? 그러면 등기 추정력으로 보면은 갑이 소유자, 점유 추정력은 뭐 을이 소유자, 이래 돼버리잖아요. 그럼 소유자가 두 명이 될 수가 없잖아요, 재판할 때. 그래서 점유 추정력은 배제가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 추정력이 적용되지 점유 추정력은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 한해서 인정이 된다. 즉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이 없다. 맞네요. 그죠? 자, 거기까지가 추정력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 쉬었